자, 여기는 이제 수녀, 계속 경우의 수가 계속 나와.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경우의 수 쭉 나왔지? 요번에 이제 순서가 중복조합입니다. 중복조합의 풀이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누세요. 첫 번째는 방정식의 해의 개수로 바꾼다. 오케이? 중복조합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 방정식 해의 개수로 구도를 맞추라고. 그래야 기호로 빠르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함수의 개수. 대소관계를 품고 있는 함수의 개수죠. 대소관계짜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A1, A2, A3 이런 거. 그지? 등호가 들어가 있는 증가의 형태나 감소의 형태를 함수로 표현해서 우리가 중복적으로 나타내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기호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세팅 방법이야. 자, 의미 아닌 정수의 해 중에서 그러면은 이제 전체는 3H8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10, 18이고 10, 2니까 19 해서 오고 45까지. 이 중에 임의로 하나를 택했는데 그게 y 값이 2래. y한테 2를 주고 나면은 이제 x 더하기 z가 뭐가 되는 거야? 6이 돼야 된다는 거고, 이 경우의 수는 2h6이 되겠죠. 7c6 7가지. 그래서 이렇게 확률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풀어줄게요. 531번 같은 경우는 빨강, 파랑, 노란색 10개 풍선을 고를 때 이제 전체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다. 3H 10이 되겠죠? 그 중에서 적어도 한 개씩 포함하래.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인데 자, 얘 3H 10으로 바로 쓴 거는 의미 아닌 정수의 해니까 이 중에 0이 하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건데 적어도 하나씩 포함하라는 건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라서 다 모여야 돼. 자연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하나씩 배정을 해주고 합이 뭐가 되게 7이 되게 이제 바꿔서 3H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분에 요거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주사위를 4번 던지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뭐야? 그렇지. 6의 4승입니다. 그 중에서 요 상황에 맞는 걸 이제 찾는 거야, 우리가. 근데 여기 등호가 하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A, B, C, D 에서 빼. 뭘 빼? 그렇지. 이걸 빼는 거죠. 그럼 이제 얘가 지금 경우의 수 어떻게 되는 거야? A, B, C, D를 선택하는 거죠. 1, 2, 3, 4, 5, 6에서. 그럼 뭐야? 6H4 빼기? 이게 뭐가 되겠어? 이게 3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533번) 모든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한 개를 택한다. 세 개 숫자의 합이 11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자릿수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릿수를 x, y, z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다 이런 상황인데 일단 세 자리 자연수니까 첫 번째 전체를 봐야 돼요. 세 자리 자연수면은 100에서부터 어디까지야? 이게 몇 개야? 900개죠. 900개. 900개가 전체가 됩니다. 그 중에서 세수의 합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뭐가 되는? 10이 되는 경우를 찾는데 이걸 좀 세심하게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냥 3H10이라고 다 해버리면 안 되지. 왜냐면 x는 일단 뭐가 되면 안 돼. x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x는 뭐가 되면 안 돼. 1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x만 10이 되면 안 되나? y도 1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z도 1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전체의 경우의 수가 뭐야? 3h 10. 근데 x는 0이 되지 않는 걸로 시작하는 거니까 얘한테 하나 주고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게? 3h9가 되는 거죠. 3h9개 중에서 이런 경우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일 때는 10, 0, 0. 얘는 뭐가 돼? 0, 10, 0. 얘는? 0, 0, 10이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얘랑 둘은 x가 0인 상황인 거니까 굳이 따질 필요는 없는 거고, x가 0인 상황에는 뺀 거니까 애초에. 그래서 이제 얘인 경우만 보면 되겠죠. 몇 가지를 빼? 하나만 빼면 된다. 900개 중에 얘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로 넘어가면, 이제 함수는 모든 이제 경우에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경우의 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에게 쓰는 중복 순열, 1대1 대응이면은 순열, 증가함수면 조합, 등호가 들어간 증가면 중복 조합,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리고 분할 분배까지도 우리가 이제 개념을 알면은 문제 풀기가 수월합니다. 자, 함수를 만들 거야. 그러면 이제 A, B, C에서 1, 2, 4, 5, 7, 1, 3, 5, 7로 갈 건데, 함수의 개수는 총 몇 가지가 돼요? 64가지. 4의 3승분해. 네, 각각의 정역이 4개씩 선택할 수 있죠? 이 중에 1대1 함수다. 그럼 뭐야? 4p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 4, 4분의 4, 3이니까 이렇게 약분되죠. 8분의 3. 조건이 하나씩 이제 추가가 될 거야. 그 조건에 맞게끔 이제 함수의 개수를 찾는 거고, 그 조건에 따라서 분류를 해가지고 탁탁탁 나눠서 찾는 거예요. 우리 모의고사 지금 함수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지? 그것보단 난이도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한번 여기 풀어볼게요. 112쪽 542번까지 535번 합이 이제 7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합이 7이 나오려면은 함수값이 그러니까 A, B, C에서 2, 3으로 할 거다. 7 나오려면은 2가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오고, C는 하나가 3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 결국에는 2, 3 있잖아. 2, 3을 뭐 하면 돼? 나열하면 되는 거야. 몇 가지야? 3가지밖에 없다. 경우에서는 3가지. 전체는 8. 간단한 문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곱해서 4가 나와야 된대. 1, 2, 3, 4, 1, 2, 4, 8인데 함수값 3개가 곱이 4가 나온다는 거는 정률 나눠야 돼. 이거는 종류를. 그죠? F4가 1일 때 생각해봐. F4가 1이야. 그러면은 나머지들도 다 뭘 선택해야 돼? 1.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고. F4가 2야. 이겼어. 그럼 얘네가 이제 뭘 골라야 되는 거야? 1하고 2를 나눠서 고르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경우를 찾아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얘처럼 가는 거죠. 얘가 2가 돼야 되잖아. 그럼 1, 1, 2인 거지. 1, 2개, 2 하나. 몇 가지야? 3가지.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F4가 4가 되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얘가 4가 되면 이번에 1, 1, 4이거나 1, 2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2, 4일 때는 몇 가지? 3가지. 1, 2, 2인 것도 3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F4가 8일 때 8이면 1, 2, 4 2, 2, 1, 1, 8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 얘는 몇 가지? 그 다음은 한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온 거 다 더하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전체는 선택한 함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38번. 치역을 정해놨잖아. 그럼 이제 치역을 정해놨을 때 풀이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치역이 1하고 2만 가래요. 얘네 둘만 선택하라는 얘기인 거지. 분할 분배를 활용해서 풀 수가 있고, 첫 번째 풀입니다. 그럼 A, B, C, D가 몇 명 있어? 4명이 있는 거야. 4명을 조를 짜. 몇 개 조로? 2개 조로 나누는 거지. 혹은 둘. 조를 짜면은 4C, 3, 1C, 1. 조를 짰죠? 그러니까 4개의 조, 정의역 4개의 조를 짠 거야. 3개 하나로. 예를 들어 이렇게. 걔네가 이제 누구한테 1, 2한테 분배를 해주는 거죠? 몇 팩? 2팩. 이렇게. 혹은 이렇게 둘 조를 짜. 그럼 이제 4C, 2C 해주고 2팩분의 1을 해줘야 되겠죠. 둘 짤 때는. 같은 인원수. 그리고 또 분배. 곱하기 얼마? 2팩. 이렇게 해서 치역을 1하고 2로만 갑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풀이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얘네들을 선택하기로 했잖아. 그럼 얘네가 1하고 2한테만 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몇 가지야? 이게 4가지죠. 근데 이 안에는 뭐가 있어? 그치. 몰빵이 있어. 이렇게 몰빵. 이거랑 2한테만 가는 몰빵이 있어. 2가지를 제외해야 돼. 이것이 쉽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것만 쉬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만 쉬워. 치역이 몇 개일 때만. 2개일 때만 이걸 쓰는 게 쉽다고. 만약에 치역이 3개였어. 그러면 이걸 쓰기가 좀 빡빡해져요. 그때부터는 이걸 쓰는 거야. 알겠죠? 2개까지는 얘가 편해. 3개 이상부터는 얘로 간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분할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540번.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 여기 등호가 빠졌네. 아까랑 비슷한 거. 그러면 이제 그냥 함수의 전체 개수는 몇 개죠? 4의 4제곱이죠. 그 중에서 요거를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등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서 뭘 빼? 얘네들이 같은 걸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는 4의 4승이고 주어진 사건을 볼 거야. 사건은 F1, F2, F3, F4 이거를 먼저 구해요. 그럼 얘는 몇 가지예요, 이거는? 4H4. 여기서 F1, F2랑 F3는 같은 경우를 뭐 해줘? 빼준다. 이건 몇 가지야? 4H3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뺀 게 이제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오케이. 541번 1, 2, 3, 4, 5에서 1, 2, 3까지 A가 X의 원소인데 그게 소수이면 소수가 뭐 있어 지금? 2, 3, 5가 있는 거야. 그러면 함수의 값도 뭐다? 소수다. 그러면 이제 주황 색깔 정의역은 요 공역 2, 3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몇 가지? 2의 3승가지가 되는 거죠. 그 나머지는 1사는 3의 제곱 되는 것이. 전체는 이렇게 간단한 거죠. 542번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라고 합니다.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갈 건데 치역이 4개래. 함수를 만드는 게 이제 전체 확률이니까 이거 일단은 몇 가지예요. 전체가 5의 5승분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치역이 4개야, 4개. 치역이 4개인데 FA가 A여야 하는 X의 원소가 3개래.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임의로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4개를 내가 치역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 정의역 5개가 이 4개한테 가줘야 돼요. 쏴줘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A가 세 가지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막 엇갈리면서 막 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이렇게 가는 거.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게 몇 개 있어야 된다. 3개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치역을 지금 4개 골랐잖아. 이 중에 3개는 자기 자신이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럼 얘 4는 누구한테 가야 돼? 4 빼고 가야 되는 거죠. 1, 2, 3 중에 하나 가지고. 5는 누구한테 가야 돼? 4한테 가야지. 이래야지만 이 상황이 만족되는 거네. 맞지? 그럼 다시 봐봐.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뭐부터 우리가 골랐죠? 치역을 골라야 돼요. 골랐죠? 고르고 나서 어떤 놈이 자기 자신을 선택할지를 정해줘야 돼. 지금은 우리가 1, 2, 3 했잖아. 1, 2, 4일 수도 있잖아. 2, 3, 4일 수도 있잖아. 그럼 뭐야? 그 3가지는 우리가 어디서 고르는 거야? 여기서 3개를 고르는 거야? 여기서 3개를 고르는 거야? 오른쪽에서 3개를 골라야지. 왜냐면은 여기 지금 5가 없잖아. 근데 여기서 3개를 고르면 5를 포함시킬 수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 그럼 안 되는 거니까 여기 우측 여기에서 3개를 고르는 거야. 4C 3. 뭘 고른 거냐면은 자기 자신을 선택할 애들을 고른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 4 있죠. 얘는 누구한테 가야 돼? 3개 중에 하나 가야 되는 거죠. 1, 2, 3 중에 하나 가는 거다. 3C 1. 그리고 마지막 5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무조건 남아있는 얘한테 가야 된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조건에 맞는 임의의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봐.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내가 이걸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딱 나와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543번. 자, 통계적 확률이에요. 통계적 확률. 이 통계적 확률에 대한 정의는 동일한 조건에서 시행의 횟수를 이제 늘려가면서 수학적 확률과 근사해져 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n의 값을 한없이 크게 함에 따라 그때 상대 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는데 그걸 바로 통계적 확률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냐 물어보면 그렇진 않잖아. 6번 던져서 한 번이 꼭 1이 나오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수학적인 확률론 6분의 1로 나타내는 거지. 통계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통계적으로 이제 6분의 1에 가까워지게 하려면은 6번이 아니라 60번, 6만 번 이렇게 던져보는 거야. 그 개념인 거예요. 자, 543 볼게요. 자, 표본 공간 S가 이루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도로 기대되는 N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건 A가 R개의 근원 사건을 이루었으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은 N분의 R이다. 수학적 확률은 그냥 N분의 R인 거죠. 이게 맞는 개념이고요.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A가 R에 N번 일어난다고 하면 상대 도수를 통계적 확률을 한다. 맞아? 아니지. 뭐가 빠졌어? 극한이 빠졌다고. 통계적 확률 자체는 여기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 봐봐. 요게 얘는 수학적 확률이고 극한까지 붙인 게 통계적 확률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틀린 말이에요. 표공간 S의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확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맞죠? 확률 값은 1을 넘어가지 못하고요. 전체 확률 1이지 공사건의 확률 0이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통계적 확률에 대한 이제 표현입니다. 두 문제 풀어보자. 출루율 자체가 통계적 확률을 뜻하는 거죠. 수학적 확률이죠. 수학적 확률이면서 동시에 400번 들어가면 이제 요거 2개 뭐 하면 돼? 곱하면 된다. 6개 공이 들어있습니다. 흰 공과 검은 공. 2개를 꺼내가지고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어. 여러 번 반복했더니 5번에 한 번꼴로 2개가 흰 공이었다.
여러 번 반복했더니 이게 이제 통기적 확률을 말하는 거죠. 그게 얼마가 나왔다고? 5분의 2가 나왔다. 이 5분의 2라는 계산은 어떻게 나온 거야? 그치. 5분의 1이죠. 5번에 한 번 꼴이니까. 이 확률 어떻게 표현해야 돼? 6개 중에 2개를 고른 것 중에서 흰 공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네. 흰 공을 n개라고 잡으면은 NC2가 5분의 1이 되는 n의 값을 찾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률 이어서 보시면 되고요. 자, 덧셈 정리로 갑니다. 덧셈 정리. 자,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덧셈 정리는 집합의 그 원소의 개수 공식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반 사건인 경우에는 이제 교집합, 곱사건이 공사건인 걸 말하는 거니까. 배반 사건인 경우는 이제 교집합이 없다. 자, 반드시 일어나는 전사건 S에 대해서 PS는 1이다. 이거 맞는 말이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확률값 0이다. 어떤 사건의 확률은 항상 이 범위에 들어가 있다. 합이 S면 A랑 B의 합은 1이다. 이건 아니죠. 이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집합 원소의 개수 연산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지? 겹칠 수도 있으니까. 요건 이제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4번. 자, 여기 한번 풀어보시고. (549번) 자, 이게 합사건에 대한 확률값 자체는 1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맞는 거죠, 기억은.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이거랑 이게 1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틀린 건데, 어쨌든 여기 안에 연산에 대한 확률 자체는 1을 넘어갈 수 없다. 그 다음에 니은도 맞죠? 사건 확률. 합해가지고 1이 되면은 배반이다. 배반이야? 아니죠.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배반이라는 것 자체는 뭐야?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A랑 B가 이렇게 아예 따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떨어졌지 않더라도 여기 이제 합이 1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전체가 되면은 요거는 1이다. 이것도 어때? 마찬가지로 이제 해당이 안 되겠지? 550번. 부분집합이면은 이제 확률의 값은 당연히 크겠죠. 원소의 개수로 적용이 되니까. 그리고 합사건의 확률은 이제 따로따로 구한 것보단 작거나 같다.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지. 그리고 디귿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 되죠. 2보다 작거나 같다라 하셔야 돼요. 자, 합사건이 1이면은 여사건이다. 그건 또 아닌 거죠. 넘어가서 553번 볼게요. 5개 수가 있어. 여기서 세수의 n의 배수의 확률을 fn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저 3개를 뽑을 거야. 근데 그게 이제 fn.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2를 넣잖아? 그럼 f2는 뭘 말하냐면은 여기 5개 중에 3개를 뽑았을 때 나오는 수의 곱이 2의 배수여야 된다는 거야. 그럼 무조건 2의 배수지 다. 왜냐면 짝수를 무조건 뽑을 수밖에 없잖아. 짝수가 4개고 홀수가 하나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F4도 4의 배수여야 되거든? 근데 항상 짝수가 2개 이상 포함되기 때문에 F4는 무조건 4의 배수가 되는 거야. 확률은 1인 거지. 항상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F5라는 건 5의 배수가 되려면은, 이제 5개 중에 3개 뽑는 것 중에서 5의 배수가 되려면은 5를 제외하고 나머지 2개를 뽑아야 되는 거니까 4C2가 되겠죠. 이제 10분의 6이니까 이게 다는 3이 되겠네요. 7의 배수가 되려면 7이 있어야 되는데 7은 애초에 없잖아 여기에. 0인 거지. 여기 이제 다 이제 계산하시면은 마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시고. 덧셈 정리 자체의 계산은 이제 원소의 개수 공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오케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말하는 거랑 같은 거지? 이거 더해서 이거 뭐 하면 돼? 빼는 거죠. 이런 이제 계산의 연산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봐봐. 5, 7도 마찬가지로 배반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배반이다 얘기를 한 거면은 PA 교 B가 뭐야? 0이 되는 거를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A랑 B가 이렇게 만나는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얘 뭐야? A 교 B요. A 교 B요는 뭐랑 같아? A 차집합 B죠. 그지? 그럼 A 차집합 B는 뭐야? 그냥 A잖아. 그러니까 A가 PA가 뭐가 돼? 5분의 1. 여기서도 이건 PB는 4분의 1. 그래서 AB 더하면 합집합 물어보면 두 개 뭐 하면 돼 그냥? 더하는 거죠. 배반의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쭉 확률 문제의 연산은 그냥 쭉 풀어주시면 돼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한번 쭉 풀어봐. 나머지 것들. 116조까지. 560번 이런 거 이제 보면은 이제 배반 사건이란 얘기인 거고, 합한 게 5분의 4다. 그럼 A의 최대값은 뭐냐? A의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B가 제일 어떨 때? 작을 때를 구하면 되겠죠. PA는 5분의 4 빼기 2분의 1 10분의 3 이렇게 단순한 얘기예요. 나머지도 뭐 괜찮으니까 풀어보시면 되고. 567로 갑니다. 문장의 상황을 덧셈 정리를 한번 계산해 보는 건데, 자, 고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영화를 조사했더니 코미디 영화를 좋아하는 게 전체의 5분의 2, 공상과학 영화를 좋아하는 학생이 전체의 10분의 3. 코미디 A라고 하자. 공상과학 B. PA가 5분의 2, PB는 10분의 3. 코미디 영화 또는 공상과학 영화를 좋아한다는 거는 A 합 B를 말하는 거고요. 모두 좋아하는 학생을 골라라라고 뭐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교집합에 해당되는 곱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곱사건의 확률 두 개 더해서 얘로 나누는 거죠. 5분의 2 더하기 10분의 3 빼기 5분의 3. 그러면은 10분의 3 빼기 5분의 1이네요. 10분의 1 이렇게. 집합의 뭐 원소의 개수 문제랑 똑같아요. 그죠? 자, 여기도 좀 풀어볼게요. 117, 118. 자, 여기 575번을 보시면 정수의 해가 존재할 확률이잖아. 20 이하의 자연수일 때, n이 20 이하의 자연수일 때 정수의 해가 존재할 확률. 일단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5, 2, n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5x-n, 2x-n은 0으로 x가 뭐가 되냐면 5분의 n 또는 2분의 n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정수가 되려면은 n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얘는. 얘가 정수로 나와야 되니까. 얘가 정수로 나와야 되니까. 2의 배수이거나 또는 5의 배수여야 된다는 거지. 그럼 1부터 20까지의 2의 배수 몇 개? 5의 배수 몇 개? 4개죠? 근데 또는이잖아. 이거 그냥 더하기만 하면 안 되죠? 뭘 빼줘야 돼? 뭐의 배수를 빼줘? 10의 배수를 한번 생각해서 10의 배수를 빼줘야 되겠죠. 공배수를. 2개를 빼줘야 된다. 몇 개야? 12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고, 전체 경우의 수는 20개죠? n이 20이지?
20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20분의 12. 576 이렇게 하고 부집합 AB에 대하여 A에서 B로 모든 함수에 대해서 선택을 할 건데 F1이 2보다 크거나 F의 치역이 B다.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F1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경우를 한번 찾아봅시다. 1, 2, 3, 4, 1, 2, 3에서 F1이 그러면은 뭘 고를 수 있는 거야? 2하고 3을 고르는 거야. 그럼 F1이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C1 두 가지가 되겠죠. 골랐죠? 나머지 이제 2, 3, 4가 고르는 거는 뭘 골라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F2랑 F3이랑 F4가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의 3승이 된다.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2 곱하기 3의 3승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F1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함수의 개수야. 자, 두 번째는 F의 치역이 B가 될 때야. 치역이라는 거 자체가 1, 2, 3으로 다 가란 얘기죠? 네. 치역이 결정이 되어 있을 때는 뭘로 하라고? 분할. 그죠? 4개의 정역을 몇 개 조로? 3개 조로 나눈다. 그러면은 4C2, 2C1, 1C1 해주고 곱하기 뭐 해줘야 돼? 2팩분의 1 해주고 나서 분배 3팩까지 해줘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역이 B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계산하시면은 6, 6에 36가지가 나오죠? 얘는 이제 54가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빼야 돼요? 그렇죠. F1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F의 치역이 뭐가 되는 거? B인 이 경우를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이제 들여다봐야 돼. 어떤 상황이 있는가? 그럼 첫 번째, F1이 뭐일 때? 1일 때를 보자. 그러니까 F1은 2한테 가. 이렇게 갔다고 치자. 이제 나머지 애들로 이제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 3, 4가 선택을 하되 치역이 1, 2, 3이 되게끔 선택을 해주는 거야, 지금부터. 그럼 이거는 조를 짜가지고 1, 3한테만 주는 게 아니야. 왜냐면은 2를 겹쳐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나눠서 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F1이 2인 경우에는 2인 경우에서 2, 3, 4가 2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걸로 나누라고. 기훈아, 눈 떠라. F의 2, F의 3, F의 4 중에 하나라도 2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야. 얘가 이제 2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함수의 값이 2가 되는 경우야. 그러면은 3개 중에 몇 개만? 하나만 골라야 돼요. 왜냐면은 얘 3개 중에 2개 골라서 2를 가면은 2가 갈 수 있는 게 1, 3 중에 하나니까 치역이 B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를 골라. 자, 여기는 31 곱하기 골랐어. 예를 들어서 얘가 얘한테 간 거야. 그럼 나머지 3, 4는 2팩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1, 3한테 나눠주는 이런 경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두 번째는 F2랑 F3이랑 F4가 2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경우는? 그치, 얘네 3개가 1하고 3한테만 가는 거야. 치역 2개한테 가는 건 아까 쉽게 했었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2의 세제곱에서 2를 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6가지고, 얘도 6가지가 되죠? 몇 가지? 12가지가 나온다. 근데 F1이 2인 경우 말고 F1이 뭐인 경우도 있어? 3인 경우도 있는데 지금 얘가 지금 F1이 2인 경우랑 F1이 3인 경우의 구조가 어때? 똑같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몇 가지 나오겠어? 12가지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 2개 더하고 요거 12, 12 더한 거 24를 한번 빼줘야 돼요. 알겠죠? 그 확률로 이제 계산이 돼야 돼. 전체 경우의 수가 전체 분모가 들어가는 거고. 오케이?
여기까지.